그렇다면 오늘의 용의주도 바로 검거해 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용의주로서는 현대건설 주셨네요. 이제는 원전주로 완벽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반장님. 네. 요즘 시장에서 사실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뉴스 한 줄에 움직이는 테마가 아니라 산업 구조가 좀 바뀌는 초입에 서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큰 판이 다시 열리고 있는데 AI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답으로 다시 원전이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원전은 기술주가 아니라 사실 결국 누가 실제로 짓느냐의 싸움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도 원전 정책 변화의 중심에서 가장 먼저 이름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시공사 현대건설입니다. 우선 최근 미국 정부가 차세대 원자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좀 내놓았는데요. 환경 영향 평가를 포함한 핵심 절차가 면제가 되거나 축소되면서 원전 프로젝트 착공 시점이 눈에 띄게 빨라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핵심은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언제 지을 수 있느냐가 바로 앞당겨졌다는 거. 그러니까 즉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이 빨라질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건데 원전 산업은 설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 승부는 시국 능력이죠. 그래서 공비를 맞추고 그리고 예산을 지키고 실제 발전소를 완공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대형 플랜트와 그리고 원전 시공 경험을 동시에 갖춘 글로벌 EPC 기업인데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은 공기 지원에 굉장히 민감해서 이런 시장일수록 검증된 시공 레퍼런스를 가진 기업이 우선 협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 변화가 뉴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 일정과 그리고 실적 인식 타이밍을 당기는 구간,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초입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북미 원전 시장은요, 대형 원전과 그리고 SMR이 동시에 좀 움직이는 드문 그런 구간에 왔습니다. 과거처럼 이제 한두 개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건의 이제 프로젝트가 병렬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산업의 특징은 한 번 수주를 하면 끝이 아니라는 점. 어떻게 보면 원전은 공사 기간도 5년에서 10년 이상 길고요. 매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초장기 사업이죠. 그래서 즉 단일 수주가 기업 실적 체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구조고 현대건설은 이제 글로벌 원전 기업들과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대형 원전뿐 아니라 SMR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공 파트너 후보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원전 경험을 가진 EPC 풀이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말은 곧 경쟁이 심한 시장이 아니라 공급자 우위에 설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증권가에서도 현대건설을 이제 단순 건설주가 아니라 글로벌 원전 EPC 플레이어로 재평가하기 시작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현대건설이 이제 발전소를 지어주는 회사에서 전기를 이제 직접 거래하는 구조까지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과 PPA 기반의 전력 거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협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 사업자와 그리고 장기 계약을 통해서 전력을 판매하는 구조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즉 이제 발전소 건설, 이제 운영과 그리고 전력 판매까지 이어지는 에너지 밸류 체인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대형 기저원 전원과 그리고 태양광 같은 분산 전원을 동시에 갖게 되면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할 수 있고요. 이는 단기 수주 모멘텀에 더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전력 비즈니스 사업까지 붙는 구조. 이건 단순 건설 스토리를 좀 넘어서는 기업 체질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는 지금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조정이 강하게 좀 붙지 않고서 좀 빠르게 반등 흐름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점 부분에서 가격을 지키면서 눌림을 소화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거래량 역시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이제 단기 세력이 이탈이 아니라 위에서 물량을 받아가는 수급 구조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외인 기관의 수급은 늘어나고 있고요. 단기 매물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전형적인 돌파 패턴인 만큼 이번 반등에 12만 원 안착 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 가질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단순 건설 테마가 이제는 아니죠. 미국 원전 정책 변화, 그리고 북미 대형 프로젝트 확대라든가 거기다가 에너지 플랫폼의 확장까지 산업 구조가 바뀌는 초입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의 용이 좀 현대건설이었습니다.
네, 전형적인 돌파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과연 우선은 12만 원 선 잘 안착해준 뒤에 그 윗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현대건설이었고요. 두 번째 용의주도 바로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주셨네요, 반장님. 오늘 반도체 투톱이 약간 흔들리는 와중에도 한미반도체는 또 오르고 있어요. 네. 요즘 사실 반도체 시장에서 진짜 돈이 어디로 가느냐면요. 이제는 이제 단순히 디램 가격이 오르고의 싸움에서 어떻게 더 많이, 어떻게 더 높게 쌓느냐. 그러니까 패키징 기술이 판도를 바꾸는 시대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서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HBM 없이는 이제 고성능 연산이 불가능한 구조가 됐고요. 그 HBM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핵심 공정 한가운데 있는 장비.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장비 회사 같지만 실제로는 HBM 생산량을 좌우하는 병목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이 바로 한미반도체인데 HBM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장의 D램을 위에 높게 쌓아가는 그 올리는 구조인데 그리고 이제 그 적층 공정에서 열과 압력으로 칩을 정밀하게 붙이는 장비가 바로 TC 본더죠. 그래서 HBM 세대가 올라갈수록 그 단수는 높아지고 정밀도 요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즉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암호 회사나 장비를 못 쓰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는 HBM용 TC본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 중에 있는데 사실상 이제 글로벌 표준 장비처럼 자리를 잡은 상태라고 봐도 과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증설은 이제 TC본도 발주 증가라든가 이 공식이 그대로 실적에 직결되는 구조라서 지금의 실적 성장은요 일시적 특수가 아니라 HBM 고단화 흐름에 올라탄 구조적 성장 구간이라는 점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특정 고객사 비중이 높다는 리스크도 사실 거론이 됐었는데 하지만 지금 그림이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죠. 마이크론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를 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주요 업체로 고객 포트폴리오가 확장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고객 다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매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특정 업체 투자 사이클의 실적이 흔들리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산업 전체 성장의 수혜를 받는 체질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국내 장비주가 아니라 글로벌 HBM 장비 기업으로 인식이 이동하는 구간. 이런 변화는 밸류에이션 재평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건데 TC본도 다음이 뭐냐? 그러니까 현대 로드맵을 보면요. HBM4 그리고 HBM4E까지도 TC 본도 적용이 가능할 걸로 좀 분석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즉 생각보다 TC 본도의 수명도 길고 세대 전환이 오히려 장비 업그레이드 수요를 자극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본더 등 이제 차세대 장비 투자도 병행을 하고 있어서 공장 증설과 신규 장비 개발을 통해서 TC 본도 이후의 시장까지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단기 HBM 수혜주가 아니라 패키징 본딩 기술의 이제 장기 플레이어로 포지션을 넓히고 있는 흐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주가는 이미 한 차례 강한 추세를 만들어준 상황이고요. 저점은 뭐 계속 지켜주면서 강세 흐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요. 오히려 위에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흐름이 나타내고 있는데 거래량 역시 살아있는 그런 상태여서요. 가격 조정도 크지 않다라는 점. 무엇보다 차익 실현 매물보다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둔 수급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흐름을 우리가 기간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눌림목 구간은 오히려 이제 한번 추세가 다시 열리면은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이번 조정 구간은 20만 원 어떻게 뭐 완벽히 안착 후에 25만 원까지도 올라가 줄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한미반도체는 단순 반도체 장비주라고 볼 게 아니고요. HBM 슈퍼사이클의 중심, 글로벌 고객 다변화, 그리고 차세대 본딩 기술까지 이어지는 스토리. 시장은 항상 결과가 숫자가 찍히고 나서야 확신을 가지는데 하지만 수익은요. 사실 그 직전에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한미반도체였습니다. 네, 거래량도 꾸준히 받쳐주고 있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주가 20만 원 선 잘 안착해준 뒤에 25만 원까지 시원하게 뛰어넘어 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